예, 들으신 대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8,350원. 일단은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경을 좀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10,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790원을 맨 처음 제시했었고요. 예. 경영계는 동결 7,530원. 그대로 이제 동결안을 얘기했었는데 예. 새벽 4시 반에 타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냈어요. 이게 이제 8,680원인데 이게 2020년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10,000원 기본급으로 할 때 갖는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익위원안 제가 지지난 주가 나와서 중간치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중간치가 됐어요. 예. 8,350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치가 되다 보니까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다 해서 중간치, 그러니까 공익위원안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노동계는 수정안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만, 그리고 경영계는 지금도 힘든데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이냐 불만. 양쪽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자 측인 경영계와 또 재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저임금 결정에 좀 불복종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느냐 아니 인력 감축이냐 오히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줄여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라든지 고용 쇼크가 지금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비율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영세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빠진 게 어딥니까? 경영계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빠진 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영세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의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쪽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도출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율협약을 하겠다. 이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을 결정 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하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마음 착한 아르바이트생과 힘들어하는 고용주 간에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 힘들다 이해한다 해가지고 설령 노동자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합의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건 불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징역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2020년에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조금 아쉽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이게 이제 한 자릿수 인상률에 그쳤던 지난 10년의 관행을 깬 것.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결국 학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층이나 주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져서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첨예한 갈등 구조 가운데에서는 10,000원 달성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경영계 사용자위원이 빠진 채로 좀 결정이 됐고 또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좀 반쪽짜리 결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나온 이 안이 혹시라도 나중에 추후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3일이면은 최종 고시랍니다. 최종 고시라는 것은 이게
나라 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결정 나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 대신 최종구시 열흘 전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는 있으나 예.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들인 적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영계 사용자위원회가 빠진 것은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최종구시로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변함없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정부가 3조 원 한도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부담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좀 이렇게 타개해주겠다는 차원에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 예를 들어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높인다든지 예.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은 빠지고 을과 병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그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커요. 예. 사실 지역에서 심지어는 방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 대기업이 가져가는 로열티 조금 삭감하고요. 카드 수수료 삭감해주면은 이게 인건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실질 카드 수수료가 0.7%예요. 네.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최고 2.5%.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갑이 대기업이 따로 있는데 빠지고 을과 병만 싸움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대기업 로열티 좀 줄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좀 줄여라. 그러면은 이나마도 좀 숨통을 트이겠다. 인건비보다 더 큰 게 로열티이기 그 대기업에 내는 로열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기름값 좀 유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이 기름값 굉장히 비쌉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요. 국내 휘발유 또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유가가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좀 최근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좀 들썩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름값은요 참 희한하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요 네. 우리도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한없이 느리게 떨어져요. 예. 근데 국제 유가 올라가면 정광석화처럼 올라가거든요. 네.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보니까 지난주보다 휘발유 가격 1.7원 오른 1,600원이 넘었습니다. 네. 경유 가격도 1,410원대예요. 1.7원 똑같이 올랐네요. 등유 가격도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국제 유가는 리비아가 원유 수출을 재개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 면제를 검토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하락 요인이 있고 예. 또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됐다라는 상승 요인이 있어요. 이게 예.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러면 중간치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조세가 되면은 우리는 상승해요. 참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이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경제민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주세 개편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편의점 가면 여러분들 수입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뭐 4캔에 10,000원, 어디는 뭐 5캔에 10,000원이기도 해서 경제적인 가격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황은 이렇지만 또 국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세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국산 맥주 역차별하는 거다 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정부가 주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더운 여름날 맥주 이야기 하셔서 시원하게 대답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결정난 게 없어요. 예. 지난 네. 화요일 날 예. 딱 한 번 공청회했습니다. 그거 외엔 결정난 게 없고 예. 지금 수입 맥주 산정 체계는요. 신고한 가격의 72%를
주세로 매겨요. 이게 이제 수입 맥주가 그래요. 그래서 예. 신고 가격이 비싸면은 맥주 가격이 올라가고 예. 신고 가격이 떨어지면 맥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세 그러니까 방금 그래서 해보니까 4캔에 10,000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주세 체계를 바꾼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종가세라고 하는 것을 예. 종가세로 매기지 않고 종량세, 알코올 도수하고 용량 등을 고려해서 딱 최종 결정하는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어쩌면 4캔에 10,000원 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예. 신고해야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이 격차, 국내 맥주와 격차를 이렇게 좀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6캔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난 거 아무도 없고요. 예. 한 번 공청회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량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6캔에 10,000원 시대 가능할까요, 실제로?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술은요. 술은 이게 세금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 맥주든 국내 맥주든 이 세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입 맥주 6캔에 10,000원 시대를 기대하는 것보다 국내 맥주 퀄리티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6캔에 10,000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겠는데요. 예. 그래도 어찌됐든 맥주세를 개편함에 따라 개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양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